올해도 목표가 소셜벤처 창업이야? 소셜벤처 창업 준비 계속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고민만 하고 있을 거야? 이 강의 들어봐. 일주일에 딱 75분씩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 경험을 믿어봐. 너도 진짜 소셜벤처 창업에 필요한 핵심을 공부해. 우리는 공부하고 준비한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셜벤처를 준비하는데 왜 디자인 싱킹이 나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와우디랩의 최송희 대표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끝나고 제가 잘 들으셨는지 확인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와우디랩의 최송일 대표입니다. 얼마 전에 창업을 했고요.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디자인 띵킹이 무엇인지 또 왜 배워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띵킹을 조금 다른 말로 풀어본다면요. 사람을 깊이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진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빠르고 저렴하게 실패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그 과정을 한번 저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띵킹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요.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 Human Centered Approach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은 무엇일까? 사람 중심이라는 뜻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을 통해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빠른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자 일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띵킹이 하나의 접근 방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지식으로 습득되는 것보다는 나의 자세, 태도와 좀 더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디자인 띵킹의 디자인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흔히들 디자인하면 예쁘고 아름답고 심미적인 것,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이먼 허벌트 박사님이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69년도에 사이언스 오브 아티피셜이라는 책에서 디자인은 현재 상태를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꾸는 것,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외적인 아름다움에서 벗어나서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이렇게 개념을 확장해 주셨고요. 디자인 띵킹의 디자인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현재 상태를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꾸는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띵킹의 정의는 조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띵킹의 처음 시작지라고 할 수 있는 아이데오라는 디자인 회사의 창립자인 데이비 켈리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자인 띵킹 is a methodology. 그리고 저희에게 또 의미 있는 말이 있는데 in a way that meaningful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을 뭔가 찾아가는 그런 혁신의 한 방법으로서 디자인 띵킹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아이데오의 현재 CEO인 팀 브라운도 디자인 띵킹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디자인 띵킹 is to find what customer want.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find, 찾는 것이 디자인 띵킹이다. 두 가지 정의에서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공감을 통해서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디자인 띵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정의를 하신 분이 계신데요. 로저 마틴의 디자인 띵킹의 정의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저 마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의 가장 완벽한 방식은 분석적 사고에 기반을 둔 완벽한 숙련과 직관적 사고에 근거한 창조성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디자인 띵킹이라고 한다. 그래서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의 이 가운데
접해지는 그 점에서 디자인 띵킹, 즉 디자인 사고를 저희는 로저 마틴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흔히 일을 할 때는 분석적 사고에서 많이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직관적 사고를 같이 활용을 하면서 적절하게 융합해 나가는 방식도 디자인 띵킹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인 디자인 띵킹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이렇게 5가지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깊이 공감하기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정의하기 단계, 세 번째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네 번째는 프로토타입, 다섯 번째는 현장 테스트,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how에 집중을 합니다. 즉, 세 번째 단계인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디자인 띵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how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가 2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what에 집중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 정의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 정의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입니다. 공감을 해야 문제가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5단계의 디자인 띵킹 이 프로세스는 한 단계 한 단계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하고 또 각 단계마다 또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띵킹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MRI 사례인데요. 약 80%의 어린 아이들이 MRI나 CT 촬영을 위해서 마취가의 도움이나 수면제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의료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울고불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마취제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워하는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린아이를 공감하고 어린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요, 바로 이 MRI 검사가 굉장히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아마 망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입장에서 다 바라보니 이런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조금 전환시켜주는 솔루션으로 바로 어드벤처 MRI라는 그런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이 하얀 가운을 입은 무서운 의료진이 아니라 캐릭터 복장을 한 재미있고 유쾌한 의료진이 또 한 손에는 동화책을 들고 아이와 함께 스토리로 접근하면서 뭔가 모험으로 또는 상상력으로 검사를 재미있게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아마 두려움보다는 흥미진진함이 더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듯 이런 솔루션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되게 따뜻하다. 어린아이에게는 정말 좋겠다. 이게 바로 관점을 조금만 바꿔도 수면제나 마취과가 아니라 이런 어드벤처 MRI라는 훨씬 더 사람 중심의 솔루션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를 공감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공감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듯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라는 게 전혀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디자인 띵킹을 배워야 할까요? 디자인 띵킹을 배워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문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요, 문제 정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해결을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잘못된 문제 때문에 잘못된 솔루션을 도출하고 또는 그 잘못된 솔루션 때문에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문제 정의를 잘 해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럼 과연 그렇다면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 정의를 잘 하기 위해서 바로 공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감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또는 비난이나 지적하면서 항상 나를 기준으로 봤다면 이제는 공감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공감 덕분에 사람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좀 더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덕분에 하나의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디자인 띵킹을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값싸고 빠른 실패가 디자인 띵킹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르게 실패한다. 실패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유쾌하게 들리십니까? 아마 실패가 유쾌하게 들린다면 이미 그 마음속에 실패를 통해 배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 디자인 띵킹은요, 내가 빠르게 실패를 하고 그 실패를 통해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실패를 허용하는 것이 창조적 자신감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주저할까요? 아마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지만 실패를 허용하고요, 실패의 안전지대를 갖춘다면 아마 창조적 자신감으로 더 많은 시도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디자인 띵킹을 하다 보면요,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협업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공감부터 하다 보니까요, 좀 더 공감을 잘하는 방법들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저는 디자인 띵킹을 배워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요거를 꼭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깊이 질문하는 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판단이 먼저 서고요. 내가 추측하고 가정해서 더 이상 묻지 않는 그런 적들이 많았는데요.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상대방을 호기심을 가지고 또 공감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물어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되고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디자인 띵킹 덕분에요, 주변에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또 저를 통해서 성찰하고 배운다라는 분도 많이 생기고 또 저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일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어요. 결과도 많이 달라졌고요. 문제 정의를 명확하게 하니까 훨씬 더 아이디어도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디자인 띵킹을 배워볼 만한가요? 디자인 띵킹이 저에게도 선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디자인 띵킹이 아마 값진 선물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디자인 띵킹을 배운다라는 거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행동을 하는 것이 다릅니다. 노잉, 두잉 갭이 굉장히 큰 부분이 바로 디자인 띵킹입니다. 왜냐하면요, 머리로는 공감하는 게 필요해, 문제 정의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지만 또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나오고 공감보다는 판단을, 공감보다는 오해를 더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서 저도 디자인 띵킹을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요. 한 5년 동안은 아마 제대로 했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서히 디자인 띵킹처럼, 디자인 띵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렇듯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행동하면서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 띵킹은 하나의 인생 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익히고 배우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띵킹을 위한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6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패를 통해 배우다. 두 번째는 일단 만들어 보자. 세 번째는 창조적 자신감. 네 번째는 모험을 즐기자. 다섯 번째는 낙관적. 여섯 번째는 반복하라. 실패를 통해서 배우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빠르고 싼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디자인 띵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디자인 띵킹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인드셋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요, 생각하는 것 말고요, 일단 만들어 보고 일단 행동해 보는 게 디자인 띵킹의 마인드셋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창조적 자신감이 점점점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짐을 느끼실 겁니다. 혹시 문제를 해결하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 마음속에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채 출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굉장히 모호할 거예요. 디자인 띵킹을 하는 사람은요, 이런 모호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정답이 있다면 그 정답을 내려놓고요,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호하지만 그 모호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고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띵킹의 과정은요,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띵킹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과 함께 했던 사례인데요. 이 친구들은 시각장애인을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시각장애인을 공감해 주세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굉장히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공감과 동감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공감은 영어로 empathy, 그 다음에 동감은 sympathy입니다. sympathy는요, I know what you feel. 너가 느끼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있다가 동감이에요. sympathy입니다. 그러면 디자인 띵킹에서 얘기하는 empathy, 공감은 어떤 거냐면요, I feel what you feel. 너가 느끼는 것을 나도 같이 느낀다. 그 정도로 공감이라는 게 어렵고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코스프레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일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그 마음은 저희가 함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공감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보시고 싶으세요? 이 친구들은요, 시각장애인이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요, 또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그들을 관찰도 해봤습니다. 참 다양한 문제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한 2, 3개월 계속 고생만 하다가 우리는 너무 어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자포자기하는 수준까지 왔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화장실 앞에서 두리번 거리는 시각장애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친구들은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공감을 해봤더니 화장실을 들어가는 것조차 여기가 남자 화장실인지 저기가 남자 화장실인지 그거조차 구분하기 어려울 때, 근데 지금 되게 급한 상황이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또는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문제야말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면서도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아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화장실에 두리번 해야 되는 그 문제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좀 더 포커스를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점자 블록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점자 블록이요, 가다 서다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화장실 앞에서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유도 블록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제 테스트도 해보고요, 또 현장에 적용을 해보면서 또 사람들의 반응 또는 실제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또 인터뷰도 하고 관찰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누군가를 공감하고 그들이
가지는 어쩌면 작아 보이는 문제더라도 공감을 통해서 보니까 문제가 좀 다르게 보이고 더 커져 보인다라는 것. 이게 바로 저는 디자인 띵킹에서 공감을 통한 문제 발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메고 있는 이 시계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계입니다. 만지는 시계인데요. 똑같이 시간을 보게 만들고 싶은 한 분이 시각 장애인을 공감해서 이렇게 만든 시계라면 여러분들도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런 다양한 우리의 관심과 공감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또 공감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까지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일에 이 디자인 띵킹은요, 정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운동하는 장애인을 위한 운동의 장을 소개하는 운동장 프로젝트입니다. 그냥 운동장 말고요,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주변에 또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그 장애인이 저희 집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장애인은 뭔가 운동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합니다. 혹시 왜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아마 운동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장애 요소도 많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는 것도 되게 힘들고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고자 했던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바로 운동장 프로젝트인데요. 장애인들에게 운동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친구들은 처음에는 같이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작했지만 점점점 운동하는 장애인들에게 건강 이상의 그 무언가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까지 발견하면서 이 운동장 프로젝트는요. 또 작년 여름이 생각납니다. 대학생들이요. 교사를 공감해 보고 싶어서 그 뜨거운 여름에 교사 10명을 인터뷰를 하면서 다닌 프로젝트입니다.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한 사회혁신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뭘까? 또 선생님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뭘까? 너무 궁금하죠. 근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제대로 알려면 선생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선생님께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10명의 선생님을 인터뷰하고요. 각각의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잘 담아서 선생님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저희가 흥미롭게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선생님들도 칭찬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졸업한 학생이 뜬금없이 감사의 문자를 보낼 때 그렇게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또 선생님들의 어떤 낙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을 좀 일상으로 가지고 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또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으로 인생 선생을 만들었고요. 또 선생님들이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어떤 관계를 조금 더 개선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교사는 선생님은 학부모를 부른 경우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또는 학부모는 선생님한테 전화 왔을 때는 우리 애가 무슨 사고를 친 건 아닐까? 아마 굉장히 서로 불편한데 저희는 이런 사이를 조금 더 연결해주고 또 서로가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관계로 만들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부모와 교사를 연결하는 학교 다리를 또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학부모와 교사가 잘 연대하면 훨씬 더 교육에 특히 학교에만 일방적으로 맡기는 학부모의 역할이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과 자녀와의 소통도 많아지는
더불어 학생들에게도 정말 좋은 도움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블록을 만들고 그리고 지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교사들에게 정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런 가치를 발견하고 또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작게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회 혁신 프로젝트고요.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면 하나의 비즈니스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디자인 띵킹은요, 우리 곳곳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내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혹시 창업을 꿈꾸고 있으십니까? 혹시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공감부터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마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비즈니스까지 한번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자인 띵킹이 무엇이고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번 더 깊이 보고 싶은 또는 한번 이해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셨어요? 그렇다면 디자인 띵킹의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디자인 띵킹으로 무언가 한번 도전해 보는 그래서 공감부터 시작해 보는 행동으로도 한번 연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